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우리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급 연산 집중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연산 집중형은 총 7개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다루는 시간이고요. 요 세 번째가 비율 중첩 계산법이고 네 번째가 역연산 추정법 되겠습니다. 둘 다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역시 비법이니 이것도 꼭 익히셔야 되겠고요. 계속 누차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이걸 쓰시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제대로 익히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말은 안 할 뿐, 문제집에 명칭을 쓰지는 않았을 뿐 방법적으로는 다 쓰고 있는 방법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핵심으로 모아놓은 강의가 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좀 익히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타이밍에 무조건 익히시기 바라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비율 중첩 계산법입니다. 비율이 중첩되면이라는 건데요. 비율이 중첩된다는 건 뭐냐면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라고 나오면 그 올라간 비율이든 내려간 비율에 추가로 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단순 더하기 빼기로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암산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건 암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 비율 중첩, 역연산 모두 다 암산이 목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요. 암산으로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비율 중첩은 여러 개의 비율이 계속 중첩되더라도 가까운 비율, 첫 번째 걸로 먼저 둘이 비율하고 또 다음 걸로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짜리의 비율은 어떻게 하지, 6개짜리 비율은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둘 하고 하나 또 붙여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둘로 확장해 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0% 미만의 비율끼리는 곱셈 부분이 생략해도 될 만큼 크다. 이건 설명을 들어야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증가율, 감소율이 반영되는 계산을 하려면 1. 나 자신한테 증가율 플러스한 것과 나 자신한테 감소율을 뺀 것을 곱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때 뒤에 곱하기 들어가는 부분이 생략해도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3가지의 주요 포인트가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부터 해보죠. 정석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죠.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2번 이상 반영되면 2번 이상의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요, 예를 들어 원래 물건 가격 A라는 놈이 상반기에 X% 증가하고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하락하면 Y%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거래요. A한테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해요.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 곱해요. 하락했으니까 빼기 1 빼기 100분의 Y를 곱해줘요. 그러면 상승, 하락이 모두 반영될 겁니다. 당연해요. 그리고 이 계산이 원래 맞죠? 그럼 이걸 안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좀 간소화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선 지금 얘기대로 증가,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증가율, 감소율이라는 단어 그대로 쓸게요. 감소율에 해당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더하기든 빼기든 감소율이 6%예요. 그러면 6이라는 놈을 쓰겠죠. 그리고 앞에 빼기를 붙이겠죠. 그래서 감소율 앞에는 빼기로 써놓긴 했습니다. 문제에선 감소율이라고 단어를 붙이고 숫자는 양수 숫자를 줄 테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감소율 앞에 마이너스로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얘를 전개할 때의 일입니다. 얘를 전개하게 되면요, 1과 1의 곱인 1이 있을 거고요. 나 자신이죠. 100%. 나 자신이 맨 앞에 붙을 거고요. 1과 감소율이, 1과 증가율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1과 감소율, 1과 증가율이 그대로 더하기 증가율, 빼기 감소율로 붙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요 더하기 증가율과, 요 더하기 증가율과 요 빼기 감소율을 곱하겠죠. 자,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의 곱인 빼기가 붙고
그리고 증가율과 감소율의 곱하기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냥 전개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어차피 나 자신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원래 100%는 고려 요소가 아니에요.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빠졌는지는 고려 요소가 맞죠. 원래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뺐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는 데냐면 마지막으로 증가한 만큼과 감소한 만큼, 증가, 감소, 증가, 뭐 여러 가지겠죠. 걔네들이 곱하기로 붙는데요. 곱하기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라고 주게 되면 증가한 만큼은 더하기로, 감소한 만큼은 빼기로, 그대로 더하기 빼기 식으로 해주고 마지막에 플러스 곱만 더 붙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현재까지 이건 이제 이론이었고 숫자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몇 퍼센트 상승과 몇 퍼센트 감소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20% 상승 그리고 10% 하락이죠. 자, 20%는 더하기로요. 10%는 빼기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요. 1은 있을 거고요. 나 자신 100%는 원래 있는 거고요. 20% 상승 0.2가 더하기로 갔죠. 그 다음에 0.1 10% 하락이 빼기로 왔죠. 20% 상승 10% 하락 있죠. 마지막에 뭘 하는 거냐면 둘의 곱하기가 붙었죠. 20%와 10%의 곱하기가 붙었습니다. 이거 몇이에요? 100분의 2, 2%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2%가 뭘로 붙어요? 더하기와 빼기의 곱인 빼기로 붙습니다. 빼기와 더하기 곱하면 빼기니까.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2% 빼기가 추가로 붙는 거예요. 물론 퍼센트끼리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 편의상 이렇게 썼습니다. 최종적으로 얘는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된 겁니까? 20% 올라가는데 10% 빼고 2% 빼니까 얘는 8%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8% 상승. 그러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라? 이거 보시고 일단 제시되어 있는 숫자 그대로 더하시고 마지막에 비율 간의 곱하기를 붙여라 이겁니다. 근데 난 비율 간의 곱하기가 잘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제안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20의 10%를 계산하시거나 10의 20%를 계산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소수점으로 써서 곱하는 게 아니라 자, 20의 10%, 20이라는 놈의 10%면 점 하나 찍는 거잖아요. 20한테. 몇입니까? 2죠? 그래서 2. 그래서 2가 붙은 거예요. 혹은 10의 20%, 10의 10%가 1이니까 20% 2요. 2가 붙는 겁니다. 물론 더하기와 빼기의 곱이니까 빼기로 붙어줘야겠죠. 그래서 20에서 10 빼고 2를 뺀 겁니다. 8% 증가가 됐다 이거죠. 자, 세 가지의 예시 문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만큼, 지금 이해한 만큼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또 풀이를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시간 드릴게요. 2분입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자, 1번부터 해보죠. 10% 증가, 20% 증가면 증가니까 모두 더하기입니다. 우선 말로 한번 해볼게요. 10 증가, 20 증가니까 일단 기본으로 몇을 잡죠? 30은 증가한 겁니다. 거기에 10에 20%, 2요. 2가 추가인 거죠. 혹은 20에 10%, 역시 2를 추가하는 거니까 이리 보든 저리 보든 2가 마지막에 추가. 10과 2를 더하고 마지막에 2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32%. 자, 계산으로 얘기하자면 10%와 20%의 플러스 20의 10%인 2가 추가. 그래서 32% 증가가 된다고 해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는 증가와 감소입니다. 더하기와 빼기가 마지막에 붙을 테니까 더하기와 빼기의 곱인 빼기가 추가로 붙는 걸 생각합시다. 5% 증가 더하기 5죠. 10% 감소 빼기 10이죠. 현재까지 빼기 5입니다. 토탈. 여기에 5에 10%, 5에 10%, 0.5입니다. 10에 5%도 0.5인 건 마찬가지죠. 어디로 보든 0.5가 추가로 빠져야 되죠. 왜? 증가와 감소의 곱이니까. 그래서 0.5가 추가로 빠집니다. 5 증가 10 감소면 빼기 5인데 빼기 0.5니까 5.5% 감소로 보는 게 맞겠죠. 5% 증가 10% 감소 추가로 5에 10% 0.5가 추가로 빠진다고요. 퍼센트 기호가 빠졌는데 그래서 5.5% 감소가 되겠죠. 자, 세 번째도요. 14% 감소니까 빼기 14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5% 감소니까 빼기 5가 있어야겠죠. 요번엔 감소와 감소입니다. 빼기와 빼기의 곱이니까 마지막에 더하기가 붙겠죠. 그래서 마지막 더하기가 붙었습니다. 14의 5%로 할게요. 14의 5%면 14의 10%는 1.4입니다. 1.4가 10%죠. 1.4. 또 펜이 필요하죠? 자, 1.4가 10%죠. 10%의 절반이 5%니까 0.7이 5%가 되겠죠. 10%의 절반. 그래서 0.7이 마지막에 더하기로 붙었습니다. 왜 더하기라고요? 감소와 감소의 곱. 빼기와 빼기의 곱은 더하기니까. 그래서 0.7이 더하기로. 그래서 요 계산하면 빼기 19에 0.7을 더하니까 빼기 18.3이 되겠죠. 그래서 18.3 감소한 거죠. 18.3% 감소 이렇게요. 이건 손으로 쓰는 계산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 눈으로 계산하시는 연습을 하시라 이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어차피 나오는 이 말 자체는 더하기 빼기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 결국 곱하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제일 앞에 제가 포인트로 잡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요 세 번째 포인트에 써 있었던 얘기죠. 10% 미만의 비율끼리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붙는 이 곱하기 부분은 10% 미만인 애들끼리라면 생략해도 될 만큼 작아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10%라고 해볼까요? 10%와 10%의 곱. 0.1과 0.1의 곱이면 0.01, 1%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0%보다 작은 놈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와 10%, 10의 10%라고 보면 되겠죠. 10의 10%는 1%가 됩니다. 1% 미만으로 나온 애들은 그냥 무시합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무조건 무시하라가 아니라 무시해도 될 만큼 작으니까 여력이 된다면, 상황이 좀 된다면 무시하고 일단 선순위로 되는 것만 체크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조금 전 풀었던 세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 페이지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래프도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서 문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랑 그래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표는 2024년의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2024년의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표는 24년으로 오기 위해 몇 % 증가했는지 여기 표를 보시면 요 빨간색이요. 23년에서 4년으로 올 때 증가 또는 감소율이 써 있는 거고요. 요 파란색이 뭐냐면
22년에서 23년으로 올 때 증가 또는 감소율이 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24년을 알고 있는데 원한다면 이 증가율이나 이 감소율을 토대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 중첩을 사용하는 예시들을 좀 볼 거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시간을 역시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첫 번째 문제 OX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30초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요 그림을 좀 띄워놨습니다. 그냥 좀 그때까지 이제 못 푸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 질문이 뭐냐면요. B의 2022년 대비 2024년의 감소율은 41.7%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지금 보면 비율이 22년에서 24년이니까 22년에서 23년으로 갈 때, 23년에서 24년으로 갈 때, 그러니까 비율이 중첩된 거니까 요 빼기 22, 빼기 19.7%를 합쳐서 계산해야 되죠. 비율 중첩입니다. 근데 비율 중첩에선 뭐가 들어간다고요? 둘이 그대로 더하고 마지막에 곱하기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미 얘네 둘이 더하기만으로 41.7이 돼요. 41.7이라고 얘기한 말은 이미 틀린 말인 거죠. 왜? 곱하기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말, X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보죠. 자, 요 다음 문제도 질문은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증가율이 몇보다 큰 애, 작네로 나와 있네요. 풀어볼까요? 시간 드릴게요. (1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해보죠. 우리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는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선택지에 존재하겠죠. 선택지 하나하나일 겁니다. 한 문제의 선택지가 통상적으로 5개가 있는 게 평균적이니까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 이거 하나를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10초에서 20초겠죠. 길어봐야.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해결할 때에는 20초 이내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22년 대비 24년의 증가율은 빼기 39.6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빼기 14.7 빼기 28을 일단 둘이 결합하게 되면 빼기 42.7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왜 42.7이 중요하냐면 42.7을 기준으로 39점, 빼기 39.6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있으면 빼기 39.6이 됩니까? 3이 있으면, 3이 추가로 붙으면 빼기 42.6한테 말이죠. 자, 지금 제 얘기는 자, 여기까지가 빼기 42.6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질문은 우리가 몇을 구하는지가 아니고 빼기 39.6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39.6이랑 같아지려면 더하기 3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라고 나온다는 건 더하기가 3보다 작은지 물어본 겁니다. 이 마지막에 더해지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산을 정말 4.1까지 진짜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략 구했을 때 3보다 클지 작을지만 판단하시는 거죠. 계산할 때 14.7%는 약 15%로 계산할게요. 28에 15%로 합시다. 28에 15%. 물론 28에 15% 말고요. 뭐 어떤 걸로 하셔도 되냐면 14.7에 28%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4.7에 28%, 28에 14.7% 상관없는데 28에 약 15%로 한번 해볼게요. 28에 15%라고 하면 10%인 1.5, 1.5래요. 28에 10%인 2.8, 이게 10%죠. 그리고 10%의 절반이 5%니까 절반인 1.4. 자, 이게 약 15%입니다. 3은 완벽히 가뿐하게 넘기죠. 그러니까 이 3보다는 더 큰 걸 더한다. 그러니까 빼기 39.6보다는 클 거다가 되겠죠. 이게 빼기 기호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기 39.6보다는 크다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빼기 38.6보다는 빼기 39.6이 더 작은 놈이 맞잖아요. 음수는 숫자가 크면 작으니까.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작지 않고 크다가 된 겁니다. 이런 계산이었어요. 자, 그럼 문장형으로도 나올 때도 이걸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 문제고요. 이 문제가 실전에서 나온다면 1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야겠죠? 자, 시간 역시 2분으로 했습니다. 풀어봅시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1.0%의 이자가 한번 붙고 다시 또 거기에서 또 돈을 그대로 놔두니까 1% 이자까지 붙은 걸 가만히 놔두니까 또 1.5%가 붙고 또 가만히 놔두니까 2.5% 이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그렇게 3년을 기다리니까 1억이 되었고 문제 질문은 제일 처음 얼마는 것에 가까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억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2.5% 이자가 붙기 전으로 돌리려면 1.025로 나눠줘야 되고요. 또 1.5% 이자가 붙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1.015로 나눠줘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1% 이자가 붙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1.01로 나누어야 되고 이 계산을 해보면 약 9,516만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랑은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방법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배운 방법은 이 이자율을 결합할 겁니다. 자, 이자율을 결합하게 되면요. 1.0, 1.5, 2.5니까 2.5와 1.5와 1.0을 모두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비율들끼리의 곱을 계산하는 건데요. 비율들이 가지는 곱하기 할 때 가지는 값들이 10% 미만이면 곱하기를 무시해도 될 만큼 작다고 했죠. 자, 1과 1.5를 하더라도 작은 놈이고요. 얘네 둘이 결합하면 이제 2.5 조금 넘는 거가 될 텐데 2.5라고 보고 2.5와 2.5로 보더라도 곱하기는 매우 작은 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냥 1, 1.5, 2.5가 중첩이 되어도 곱하기는 무시한다. 몇으로 본다? 5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5.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1억이 이제 원래 됐던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5% 붙어가지고 1억이 된 거잖아요. 5%가 붙어서 1억이 되었으면 원래 얼마였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되었다면 원래는 얼마였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시라는 거냐면요. 당연히 1억 나누기,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이고. 또 이게 또 펜이 있어야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은 1억이 이제 5%가 붙어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1억 나누기 1.05를 하셔야 하죠. 이 계산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한 9,520만 원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 5% 붙으면 1.05를 하는 거 알겠고 5%가 붙었기 때문에 곱하기 1.05를 할 것을 거꾸로 나누기 1.05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만은 막상 시험 때 또 이 계산을 하는 것도 좀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역연산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역연산이라는 놈을 또 바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현재까지는 이 이자율이 저렇게 있으면 곱하기를 붙인다가 아니라 충분히 작기 때문에 그냥 1, 2.5, 1.5들을 그냥 더하기로 했다. 5% 붙어서 1억 됐다. 그래서 1억에서 5% 붙은 전으로 돌리기 위해 1.05로 나누었더니 약 9,500만 원쯤 되더라. 였던 겁니다. 지금 결론은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실제로 9,523만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은 제일 가까운 2번으로 고른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암산으로 빠르게 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뭘 눈여겨봐야 되죠? 곱하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비율 중첩은 여러 계산이 나오더라도 가까운 비율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3개의 비율이 나왔지만 그냥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 미만의 비율끼리는 곱셈 부분이 생략해도 될 만큼 작다도 기억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곱하기를 생각한다가 주요 포인트인데 또 거기서 또 한 번 꺾어서 그 곱하기가 중요하지만 숫자들, 비율들이 좀 작다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곱하기가 중요하다와 곱하기는 무시해도 된다가 공존하는 좀 약간 특이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조금 전 문제에서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그 나누기 대신에 어떤 걸 또 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개념. 역연산입니다. 역연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잡혀 있고요. 역연산 결과보다 실제 값은 항상 크다. 자, 처음부터 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역연산은 암산에 가까운 계산을 할 수 있긴 해요. 다만 역연산은 실제 값보다는 조금 작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연산으로 계산해 놓고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내가 한 계산보다는 조금 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값을 구하지 않고 선택지에 제시된 옳고 그름만을 판정해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 역연산은 실제로 몇 %인지 계산하는 때에 적합한 건 아니고 문제에서 이걸 넘기는가? 얘가 제일 큰가? 얘가 제일 작은가 같은 기준이 제시된 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때에는 옳고 그름만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연산을 참고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실전 계산의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험 때 기준이 제시되는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숫자 계산은 실제로 한 것이 더 정확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특이점을 갖고 있죠.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를 보셔야 이 말이 좀 더 이해되시겠죠, 역시? 자, 그럼 봅시다. 정석적인 개념으로는요. 증감률 몇 %가 딱 주어져요. 자, 얘는 몇 % 증가했어. 얘는 몇 % 감소했어가 주어져요. 그러면 원래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초기값이 있고 그 초기값에 증가율이든 감소율이 반영된 거를 곱해줄 겁니다. 자, 변화하기 전에 어떤 값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초기값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변화한 값을 후기값이라고 합시다. 초기값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율, 증가했든 감소했던 그 비율을 1 더하기 증가율을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있으면 증가율을 추가해요. 만약 감소율이면 빼기로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든 빼기든 증감률이 추가가 되면 1 플러스 100분의 몇, 그러니까 X%면요. 100분의 몇이 초기값, 원래 제시되어 있는 값에 얘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곱하기로 1 더하기가 곱해지고 감소했어요. 그럼 1 빼기가 곱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후기값이 나올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계산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만약에 후기값과 증가 감소율만 준다면 후기값과 증가 감소율의 계산을 하겠죠. 곱하기를 할 게 아니라 나누기로 계산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다르게 해보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A사의 주력 제품인 A 제품의 올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 상승해서 2,487만 대를 기록했어요. 전년도는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이 계산을 조금 전 요 계산에 반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X라는 그 값이 있고요. 전년도가 있고요. 거기서 4% 증가했대요.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4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1.04를 곱한 거죠. 그래서 2,487만 대가 됐대요. 자, 그러면 1.04X가 2,487만 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계산을 할 거냐면 1.04분의 2,487만 하겠죠. 왜? X를 구하기 위해선 이 곱하기가 옆에 나누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걸 정말로 계산하게 되면은 X는 2,39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전년도 판매량은 몇이냐고 얘기할 거냐면 약 2,391만 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죠. 원래 시킨 대로의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할 거라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 계산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겠느냐라는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로요. 자, 조금 전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고요. 잠깐 일단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만큼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2분 할게요.
1분 남았습니다. 선택지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계산을 적정히 적당한 시점에서 멈추고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앞에 예시 문제를 할 때도 4%를 했고요. 이번 문제에서도 4%를 좀 반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대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2,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500만 원이 이제 되돌려지기 위해서 나누기 1.04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약 2,403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2,400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게 진짜로 나누기를 했을 때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역연산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뭐냐면 2,403만 원을 진짜 나누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근처까지 구하는 건데요. 최초 입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 문제 구조를 볼 때. 그런데 여기서 4%가 증가하니까 2,500만 원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의 제안은 이겁니다. 2,500만 원에서 나누기 1.04 대신에 4% 증가했다고 했죠? 4%를 감소합시다. 그냥 2,500만에서 4% 감소를 해봅시다. 자, 2,500만에 1%면 25만이 될 거고요. 25만이 1%니까 4%면 4배. 25에 4배면 100만. 100만을 뺍니다. 그러면 최초 입금액은 얼마로 추정이 되냐면 2,400만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정답을 2번 2,400만으로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저게 돼? 저게 진짜 값이 되는 거야? 라는 반문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물론 진짜 값이 아니지만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자,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만들어지기 전에 값을 이제 모른다고 하고 만든 후의 값을 100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몇인진 모르겠지만 3% 증가하면 100이 되는 값. 그리고 100에서 3%를 줄인 값.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계산 방식 있죠? 그냥 여기서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만큼도 올라오는 만큼의 반대로 하겠다. 역연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연산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100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역연산과 실제 값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더라라는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차가 보시면 증가율이든 감소율이든 오차가 거의 없죠. 그러다가 이제 8% 넘어가니까 오차가 생겼죠. 감소율도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7%부터 오차가 생겼죠. 오차가 생기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오차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값과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몇 퍼센트 증가했으면 몇 퍼센트를 빼는 방식인 역연산 간에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해요. 역연산으로 한 결과보다 실제 값의 결과가 계속 조금씩 크죠. 그죠? 92보다는 93이, 91보다는 92가 계속 조금씩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소수 첫 번째까지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첫 번째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여기 오차가 0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계산으로는 조금씩 다 큰 겁니다. 조금씩. 실제 값이. 그래서 증가율이든 감소율이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역연산보다 실제 값이 조금 더 큽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큰지가 아니에요. 실제 값이 좀 더 클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추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추정이 뭐냐면 자, 비율을 더 키워볼게요. 자, 더 키웠습니다. 20%까지 키워봤는데 어때요? 자, 비율이 커지니까 점점 더 오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좀 더 커질 거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죠. 여기도 보이시죠? 우리가 한 것보다 좀 더 커질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죠. 얼마 정도 커지냐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약입니다. 대략 증가율이든 감소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제시되어 있는 그 비율의 제곱 정도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의 제곱 이상이다. 그러니까 11%라고 한다면 11%의 제곱은 몇이 되냐면 1.21이 돼요. 11%의 제곱은 1.21이 됩니다. 1.21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오차가 1 정도 생겨라는 게 그러니까 0.11이니까 0.0121이 되죠. 그래서 1.21%. 그래서 여기 지금 1%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20%면 어떻게 될까요? 20은 제곱하게 되면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 근사치로 나온다고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빼기 3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4%의 근사치 5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차는 제곱이랑 똑같진 않아요. 그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하냐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역연산이 진짜 값을 주진 않지만 비슷한 값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차도 생각하면은 좀 더 비슷해지고요. 자, 아직 느낌이 좀 안 오실 분들을 위해 역시 문제 풀이가 좀 필요하겠죠? 자, 지금 여기 문제 2024년 10개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이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밑에는 23년에서 24년으로 올 때, 22년에서 23년으로 올 때 증가 감소율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여기 앞에 세 번째 비법에서도 한번 봤었던 표와 그래프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23년 제2의 수출액은 I의 수출액보다 많아요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요 타이머 쓰지 않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24년의 수출액은 나와 있고요. 그죠? 자료 24년 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질문은 23년이니까 요 4년으로 올 때 증가율들, 그러니까 정확히 감소했죠. 여기서. 감소했는데 증가율이라고 쓰니까 빼기가 감소율인 겁니다. 만약에 감소율이라는 단어로 써 있었다면 이 12.1은 플러스로 써 있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만큼 감소한 겁니다. 감소해서 얘네가 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되돌려야죠. 12.1% 감소했으니까 12.1%만큼을 되살리는 거랍시다. 실제는 12.1%보다 어떻게 될 거다? 더 많이 되살아난다라고 했죠. 역연산은 실제값보다 좀 작게 나오니까, 실제값이 좀 더 크게 나오니까. 그리고 28% 감소했으니까 28%를 되살린 것보다 더 클 겁니다. 물론 20%를 넘겼기 때문에 오차는 5보다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더하면 얘는 얼마만큼 살리는 게 맞냐면 대략 보면 얘는 한 13에서 14% 살리는 게 맞고요. 얘는 한 33에서 34% 정도 되살리는 게 맞습니다. 눈대중 계산으로 끝나는 게 중요하고요. 자, 13에서 14 정도 되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8분의 1이 12.5인지 알잖아요. 여기 얘를 8로 나눈 만큼을 되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8로 나누게 되면 약 360쯤 나옵니다. 8로 나누면 360쯤. 그러니까 여기다가 360을 더한다고 한다면 대략 3200에서 3300 사이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767이라는 놈은 약 33에 34를 살릴 거니까 3분의 1 정도를 더한다고 보면 돼요. 2700에 3분의 1이면 900이죠. 900 정도만 더해도 3600이 넘어갑니다. 얘는 3600에서 3700 정도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값인 게 아니라 추정치가요. 그럼 이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J가 커요? I가 커요? 대략 보더라도 J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J의 수출액은 I의 수출액보다 많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약 12%랑 28%로 살려도 똑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똑같이요. 많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되돌리기를 할 때에는 문제집에서 해설지는 당연히 진짜 계산을 하겠죠. 12.1%가 감소했다 그러면 원래 무슨 계산을 했을 거냐면 2023년에 그 값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12.1%니까 0.879를 계산해서 왔겠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계산을 나누기 0.879를 하라고 하겠죠. 나누기.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뭐 할 거다? 그냥 제시되어 있는 걸 되살리면서 진짜 값은 더 클 거야 라고 기대할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 문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15.1% 감소를 해서 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값은 15.1%보다 좀 더 붙여서 되살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라는 건 15.1%보다 더 큰 놈에 해당하는 바로 그 놈일 겁니다. 그 놈만 계산하면 돼요. 우선 우린 뭐 할 거냐면 15.1%부터 할 겁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요 7,612한테 되살린다고 하면 15%보다 좀 더 되살려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원래대로 되살리려면. 근데 우린 그 변화한 양만 물어보는 걸 푸는 거니까 변화한 양만 본다고 할 때 요 15.1%에 해당하는 놈 계산을 할 거고요. 자, 15.1%를 해놓고 그 놈보다 크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7,612의 10%면 761.2가 되겠죠.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10%니까. 그래서 15.1%를 위해 761, 요 10%를 하나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5%면 761의 절반이니까 나누기 2한 380.5. 얘가 5%에 해당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만 더해도 이미 1141.5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값은 더 클 건데 말이죠. 질문이 뭐예요? 1140하고 100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억 4천만이죠. 정확히는. 어쨌든 1140보다는 크다. 그쵸?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역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건 비슷하게 나올 거고 항상 실제 값은 역보단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판단입니다. 판단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산할 게 아니라
단순 판단으로 OX를 따질 거니까 시간은 이 시간의 절반만큼만 써보도록 합시다. 1분이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1분 됐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왜 이 문제가 판단의 문제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 숫자도 비슷하고 감소한 비율도 비슷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 H가 24년에 좀 더 크죠. 근데 23년에서 4년으로 올 때 조금 더 12.1보단 12.3이 조금 더 많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감소했는데 조금 더 커요. 더 많이 감소했는데 더 크다는 건 원래 더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2023년에 더 큽니다. 더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더 크다. 얘는 원래 더 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H의 수출액이 I의 수출액보다 많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항상 그런 상황들도 봐야 되는 거죠. 문제 질문이 무조건 계산으로만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판단으로 가능했던 거죠.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역연산의 결과값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연산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결과값보다는 실제 값이 좀 더 크다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값을 추정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추정 용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또 이번 시간에 배운 2가지 비법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고요. 다음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 나중에 또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누적하면서 그냥 보시면 이제 결국 끝났을 때 똑같아지는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